오늘 배울 부분은 원리 합계인데 원리 합계라고 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원리 합계는 그냥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행에 원금을 넣어놨어. 그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 이자를 주는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먼저 이자를 주는 방법에는 단위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단위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 이율 5%로 100만 원을 입금을 시켜놨어.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을 이자로 줘서 105만 원이 돼. 근데 한 달이 더 지나면 또 100만 원의 5%인 5만 원만 이자로 줘서 110만 원이 됩니다. 세 달째가 되면 당연히 115만 원이 될 테고, 이게 단리법이야, 단리법. 단순하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쳐주는 게 단리법. 그런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요, 단리법을 쓰지 않아요. 무조건 복리법을 씁니다. 복리법을 쓰는데, 복리법은 원자의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워. 100만 원을 월요일 5% 복리로 입금을 해 놓으면 한 달까지는 똑같아요. 한 달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야. 105만 원의 5%이기 때문에 이자를 52,500원을 줘요. 그래서 110만 2,500원이 되는 거지. 20, 100, 1000만, 10만, 110만 2,500원. 그러면 세 번째 달에는 그 이자에 또 5%를 주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 복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을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니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원리 합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밑에 어프로치 증명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원금 A1을 연이율 R로, 이 R이 1보다 작아요. R이 N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 합계 S를 단위법과 복리법 두 가지로 구해볼 건데, 이 단위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별로 필요 없고,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연 이율이야. 1년의 이자를 R만큼 주는 거예요. A1을 원금으로 넣어놨어요. 원금으로 넣으면 원금은 A고 이자는 A의 R을 곱한, 그러니까 R이 뭐 한 0.03 정도 되겠죠. R을 곱한 이만큼이 이자니까 그 둘을 더한 A 플러스 AR,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2년째가 되면은 요 녀석에다가 요거를 원금으로 보고 다시 그 원금의 R을 곱한 요만큼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럼 둘을 또 더할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공통인수라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앞으로 묶어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앞으로 묶어내면 얘는 1만 남고 얘는 R이 하나 남아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3년째는 얘를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 값 전체를 원금으로 보고 그거에 R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의 R배를 더할 거니까 공통인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다시 얘는 1만 남고 다시 얘는 R만 남아서 세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왔어? 다시 봐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그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에 R을 곱한 이 값을 이자로 더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여기는 다 나왔죠? 1 플러스 여기는 r이 남아.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연이율 r이라고 했는데 은행은요 이자를 중반쯤에 줍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6월쯤, 월로 따지면 15일쯤 줘요. 그러니까 연초에 내가 돈을 넣어놨어. 그러면은 그 해에도 이자를 받아. 그 해에도 이자를 받는데 내가 연말에 돈을 넣어. 그러면 올해는 이자 주는 날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를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수가 하나씩 빠져요. 지수가 하나씩 빠져. 요게 없으니까. 요게 아예 없잖아. 이게 내려갈 거라고. 그 2년째 원금이 A가 될 거라고. 이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하나씩 빠져.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말에 넣느냐, 초에 넣느냐, 그걸 봐야죠. 이거는 지금 초에 넣은 거야. 초에 넣은 거야. 그래서 n년이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 합계가 돼. 원리 합계. 요거는 단순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에요. 요거는 지금 얘는 뭐냐면 내가 은행에 원금 A1을 한번 넣어놓고 n년간 그냥 기다린 거야. 그럼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이자가 또 붙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적립금의 원리 합계가 있어요. 적립금. 이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봤을 거야. 이제 부모님께서 적금 드시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험 내거나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내가 처음에 A1을 내고 그 다음 해에 또 A1을 내요. 그 다음 해에도 또 A1을 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첫 해에 넣어놓은 A1은 그 나름대로의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2년째에 집어넣은 A1도 그 나름대로의 이자가 붙어 나갈 거야. 요걸 계산해 볼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걸로. 그래서 연이율 R로 1년마다 복리로 A1씩 적립을 할 때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n년째 말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 S를 구해보자 이거야. 일단 초에 적립하는 경우만 찾아볼 거예요. 초에 적립하면 1회 때 1년째 초에 내가 A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있죠? A1을 집어넣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n년이 지나면 얘가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n년 동안 쭉 집어넣는다고 하면 내가 첫 번째 해에 집어넣은 A1은 n년 후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요. 요까지. 그러면 2회째 2년째 초에 집어넣은 A1은 요 작년에 이자를 한 번 못 받아요. 이제 한 번 못 받고 얘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겠죠. 그치? 얘는 1년을 쉰 거니까. 그래서 얘보다 이자가 하나 적은 n-1제곱이 되는 거야. 3년째 집어넣은 A1은 n-2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줄어듭니다. 나는 연초에 넣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n회차에 n년째 초에 집어넣은 A1도 이자를 한번 받습니다. 한번 받아. 그럼 이 돈이 전부 다 내 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돈의 합 전체가 내 돈이야. 날 줘요. 그래서 적립금의 합은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 이야.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1제곱에서부터 n제곱까지 있으니까 항의 개수가 n개짜리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이게 내 적립금 전체야.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죠? 공비가 1보다 크죠? 네.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공비의 n제곱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은 빠져 없어지고 r분의 얘를 얘한테 곱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플러스 1제곱 얘를 얘한테 곱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거를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으면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얘는 이제 1 플러스 r이 한 개 남겠죠? 한 개 남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안 되네요. 예. 이거 굳이 묶을 필요 없어요. 요렇게. 잠깐만요. 요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여기 있죠? 여기 공식 있어. 근데 이제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매년 말에 적립하면 얘가 A로 바뀌어요. 이자를 한번 못 받으니까. 나머지는 똑같아. 그래서 R분의 첫째 항만 그냥 A로 이렇게 바꾸면 돼. A로 이렇게 바꾸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아. 이 사이에 1 플러스 R이 한번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거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유형 104번, 대표형 104번.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접근 복리법.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이율 5%니까 A의 5%는 0.05를 더 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0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비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 끝에 보면. 그래서 공비가 1.05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년 차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100만 원씩 초에 넣을 거거든요. 일단 이 100만 원을 A라고 잡아둘게요. 그럼 1년 차에 내가 A를 넣어두면 1년 차에 초에 집어넣기 때문에 얘도 이자를 받아요. 얘도 이자를 받으니까 A 곱하기 1.05가 되는 거지. 네. 근데 2년 차가 되면 이 값을 기준으로 또 1.05배가 될 거니까 A 곱하기 1.05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적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10년 차가 되면 A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뭐야? 이자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2년 차에 집어넣은 녀석은 2년 차에 이게 되고 한 번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요 앞에랑 같은 이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써져. 그래서 그냥 이거 더하면 돼. 이거 더하면 돼. 그래서 공비는 1.05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5 곱하기 A 하고 공비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공부 안 해와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알아? 이거 빼면은 0.05고요. 이렇게 나누면 20일 나와요. 20일. A는 100만원. 1.05의 10제곱은 1.63으로 계산을 하고 했으니까 21 곱하기 0.63 곱하기 100만원 63만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만원이라고 쓰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 방향으로 다시 써지겠구나. 얘네들만 더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등비수열의 활용이니까 첫째 항 얼마고 공비 얼마인지 그리고 항 몇 개인지만 알면 되니까 사실 얘 나오는 순간 끝납니다. 얘 나오는 순간 끝나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 104-2번 해볼게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다. 104-1번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막 적립 말고 뭐 할부 막 이런 것도 있었어. 그거 진짜 어려웠거든. 뭐 연금의 현가 막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어.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월초에 월초 월 2년째 말에 3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월 이율이 1%래요.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복리로 계산할 때 매월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월 초에 2년 동안이니까 24개월. 24개월을 A1씩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초에 적립을 했으니까 몇 퍼센트야? 1% 이자를 받으면 첫 번째에 적립한 금액은 A 곱하기 1.01이 될 거야. 얘가 24개월 차가 되면 A 곱하기 1.01에 24제곱이 될 거란 말이죠. 2월 달에 저금한 금액은 또 여기 밑에 이렇게 써질 거고 이게 똑같을 거야. 이거 더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 세로줄이랑 이 가로줄이. 더하면 돼요. 공비가 1.01이니까 1.01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1 곱하기 A 하고 공비 1.01에 항의 개수 24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빼면 0.01이니까 분모분자 100 곱하면 101A 곱하기 이거는 1.27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0.27 이렇게 될 거야. 요게 300만 원 돼야 되는데 300만 원. 계산하면 되지 뭘. 101 곱하기 0.27 101 곱하기 0.27은 27.27 300을 나누면 되겠죠. 300 나누기 27.27 하면 11.0011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A는 11.0011 만원이니까 11만원. 이게 11만원이네. 천의 자리에서 반원리 말이에요. 뭐 반원리 해야 1이었으니까 버릴 거야. 그래서 11만원 써주시면 됩니다.